법치를 기초로 해서 자유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 요게 세팅되고 돌아가면 자유민주주의가 돼요. 그리고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대의제다. 그러니까 좋은 대표를 뽑아서 이들이 뛰고, 그러려면 정당 정치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당만으로는 또 현대 정치가 복잡해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개인이 등장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개인이 자유를 누리면서 구성하는 게 시민사회입니다. 이 시민사회가 두텁게 형성돼가지고 깊이 있게 작동이 돼서 정당 정치를 받쳐주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돼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위험한 건 뭐냐면 자유로운 주체로서 윤리의 책임감을 갖는 정치 주체로서의 개인이 등장을 못했다. 모던한 관점에서 아직.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출연한 그 개인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뭐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왜 등장을 못하냐 이러면 본질적으로 신앙 문제가 점검이 돼야 요 개인이 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이 시민이 되거든. 요 원리예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작동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온갖 선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교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 그 PLI 원데이 특강 멋지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잘했는데 대사님이 뭐 얘기해요? 탁월하게. 라트비아가 소련 치하에도 있었고 독일이 점령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외교 전략을 짤 때 러시아와 독일을 다르게 취급한대. 독일은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다른 나라에 해코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도 다른 나라 테리토리를 어택한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풀 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언해 줬는데 일본하고는 우리가 원수척을 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권사님이 일본하고는 절대 사이좋게 못 지내겠다고 버텨.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세게 버티고 있는데 복음 통일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기가 찰로 그러지. 그러니까 뭘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하지. 뭘 알아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로 이제 들어가면 자유민주주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사회주의와 신자파. 근데 도대체 어떤 애들이냐 이걸 봐야 돼요. 이 친구들이 선동에 성공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근데 지금 이 선동이 한국에서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우파화되고 있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선동이 먹히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선동이 안 먹혀요. 근데 제대로 아는 자가 없어.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음모론 이런 게 인기야. 그래가지고 뉴조는 나보고 음모론이라는데 내가 음모론 했으면 인기가 지금보다 더 많아야지. 음모론을 안 해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서비스 교수예요. 이분이 쓴 역작이 있어. 이게 한국어판 제목이 커뮤니스트로 나왔는데 좋은 책입니다. 왜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붉은 세력을 다 정리해놨어. 너무 좋은 책. 그래가지고 그 전 세계 정치사에서 이 좌파들을 내가 싫어하는 게 과거엔 나도 좌파였지만 정신 차리고 나서 좌파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걸 좋아해요. 남 안 되는 걸 좋아해. 그리고 갈등을 좋아해. 뭐냐면 그게 찬스예요. 얘네들한테는. 1929년에 대공황이 오니까 막 무너진다고. 기업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일자리가 없고 막 이러니까 이때가 혁명의 기회다 이렇게 돼. 국제공산당을 코민테른이라고 했는데 위축됐던 애들이 지금 전 세계를 공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이 안 되는 게 얘네들한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인권운동 한다 그러면서 막시스트라는 자 보고 닥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스가 인권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로크가 얘기한 대로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하면 혁명 의지가 꺾이기 때문에 혁명이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인권 보장 좀 하지 마. 이게 막스거든요. 근데 요즘 설치는 애들이 자기가 막시스트인데 인권을 운동을 한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이게. 상황이 악화될수록 개혁의 혁명의 전망은 밝아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사회주의로 한국을 이행시키면서 경제가 도산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진짜 적기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멍청하면 망했는데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선동했을 때 먹히면 예를 들면 문재인이 혁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든지 진짜 혁명을 해보자든지 이런데 한 번 더 선동당하면 진짜 다 죽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있으면 슌페터 이론을 보면 무지하게 재밌어요. 조지프 슌페터인데 이 양반은 결국은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데 막스하고 달라요. 막스는 역사의 흐름 자체가 단계별로 내가 뭘 하든 하지 않든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막스는 정통 기독교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그 사회가 도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거기서 끝나. 정통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리고 마오도 그렇고 악한 놈들,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놈들은 항상 기독교를 참조해서 변신해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에 꽂힌 게 그거예요. 회심하고 나서. 얘네들은 항상 여기서 응용해가고 전법을 여기서 배우고 다 그런 거예요.
정실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혁명을 얘기하지만 시스템을 붕괴시킨 다음에 누가 주도하냐면 청와대 비서진하고 영부인 친구가 다 장악한다. 원래 사회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정실주의. 누가 부총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내각을 제끼고 할 거기 때문에. 개헌안을 얘기할 때도 원래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해야 정상인데 조국 교수가 하잖아요.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 왜 하는데? 민정수석 역할이 뭔데? 헌법에 통치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안을 내라는 거는 대통령 개인 안이 아니라 행정부 안을 내라 그 말이에요. 개헌안에. 상권 분립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각이 심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40분 만에 심의를 끝냈는데요. 헐. 그게 헌법 89조 위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페북에. 헌법을 위반해서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허영 교수님도 치고 나오고. 그랬더니 그때 그걸 살려내야 돼. 불씨를. 근데 어차피 얘네들 개헌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서울대에서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정권을 잡은 놈들이 자기 권력을 축소시키는 개헌을 할 리가 없다 그랬죠. 다른 데 꿍꿍이가 있다고. 그걸 또 못 알아듣고 또 네. 여기서 말고 내가 딴 데서 강의할 때 어떤 분이 막 눈에서 불이 팍 튀어. 교수님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개헌안을 내놓고부터 얘긴다 그랬더니 교수님 국민 투표하면 다 끝장이 나는데요. 그래. 내가 그랬어. 아 국회를 거쳐야 국민 투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질문 받고 알았어요. 뜨겁게 개헌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개헌 절차를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아는 줄 알았지. 그러고 강의를 했더니 오 마이 갓 이렇게 된 거야. 지방자치해문 볼셰비키다. 연방제다. 이런 거. 그래서 헐. 그러면서 그거 뭐야. 좋은 교육감 뽑기 운동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좋은 교육감은 왜 뽑는데요? 지방자치니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교육부 총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꼭두각 치면 교육감 뭐하러 힘 빼서 잘 뽑아. 아무나 되면 되지. 근데 왜 잘 뽑아야 돼? 교육감한테 권한을 주잖아요. 지방자치니까. 그러니까 동일인이 지방자치하면 연방제다 이러다가 교육감은 잘 뽑읍시다 이러면 내가 내 정신이 막 왔다 가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대에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헐 그랬네. 그래가지고 또 내가 개헌안을 딱 내놓고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쟤네들이 가짜 개헌이고 그럼 이왕 하는 거 진짜 개헌을 합시다 해갖고 스마트하게 제왕적 대통령제 손보는 안을 딱 내놔. 그러면 어차피 애들은 개헌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야당을 장외로 끌어낼 수도 있고 표결에 안 들어가면 어차피 이 안은 날아가잖아. 이러면 적폐로 안 몰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린 반대세 그러면 저거 봐 또 반대하잖아. 쟤들 적폐야 이렇게 돼. 그 전략을 딱 가르쳐주니까 이종훈 교수가 혹시 내각제 개헌자 아니야? 이렇게 돼. 그래서 그래 그 내각제로 개헌하면 뭐가 나쁜데?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지. 대통령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북에서 파견한 사람이거나 일루미나티라는 설이 있다. 뭐만 하면 또 일루미나티야. 정신 좀 차려야 돼. 정신 좀 제발. 또 프리메이슨. 내가 또 어디 가서 그 제퍼슨 얘기하면서 위대한 실험 막 이러면서 정교분리 강의를 해줬더니 뒤에서 딱 듣고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 제퍼슨은 프리메이슨입니다. 헐. 프리메이슨이면 어쩐데. 헌법을 잘 만들었는데 어쩌라고 날더러.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슌페터 얘기를 왜 했냐면 슌페터가 탁월해요. 이 사람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해. 자본주의가 굴러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자체 모순에 부딪히는데 생명력이 강해. 왜 그러냐면 기업가 정신이 확 혁신을 해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또라이 하나가 나타나서 판을 바꿔. 그러니까 애플이 딱 나타나. 그리고 구글이 딱 나타나. 이런 애들이 창의적으로. 그걸 받쳐주는 시스템만 있으면 이게 이상하게 가다가 또 확 뒤집히고 판이 갈려요. 그러니까 고기 굽다가 불판 갈아주세요 이렇게 돼. 자꾸 이게 경제가 이러다가도 그런 애들이 나와서 앞에까지 있었던 모든 내려오던 것들을 한 방에 뒤집는 혁신 이런 게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을 가져요. 이게 기업가 정신, 창의적 기업가 정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자본주의가 굴러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관료 조직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삼성이 커지다 보면 기획력 있는 애들이 관료화돼. 이러면서 결국은 중앙통제 쪽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슌페터가 사회주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계획적인 중앙통제를 얘기해요. 엘리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돌리는 거죠. 자유롭게 풀어놓고 알아서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게 사회주의화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전된 사회는 관료층이 늘어나고 지식인층이 증가되기 때문에 관리, 통제, 관료제적 구조가 강화되면서 중앙 컨트롤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사회주의화가 되는 그 구조 중에 뭐가 있냐면 양극화 문제가 있어요. 양극화가 되면은 전통적인 부르주아들이 힘이 빠져요. 거꾸로 항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굴러갈 때 중산층이 중요해요. 중산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중국이 제대로 된 입헌주의, 헌정주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르주아적 상상력을 문화혁명으로 싹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사회든 부르주아적인 상상력이 꼽힐 때 가장 발전해요. 법문화도 그렇고. 종교개혁의 핵심 인사들이 튼튼한 중사층이야. 지식층이고. 그러니까 가능했어, 서구 정치가.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양극화가 되면서 그 전통적 부르주아들이 힘이 빠지고 또 뭘 하냐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요. 가난할 땐 오히려 불만이 적어. 근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맛을 본 애들이 불만이 많아. 왜냐하면 이거는 마블링이 없잖아요. 소고기인데 그냥 먹으면 안 되겠니? 마블링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지금 우리 현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럴 때 급속도로 사회주의화 과정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병태 교수님도 그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이 하는 정책이 다 실패고 바보냐? 내 강의도 맨날 펜앤마이크 나오면 제목에 바보가 들어가죠. 바보냐 니들 이러는데 내가 하루는 고민을 해봤어. 슈페터를 딱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슈페터를 읽다가 고민을 해봤어. 얘네들이 정말로 바보일까? 근데 데이터가 있잖아. 많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우기는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섬찟한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내가 특별히 공개한 내 합리적 의심은 뭐냐면 얘네들이 알고 일부러 밀어붙인다. 왜냐하면 양극화를 소상공인이 다 무너졌을 때 사회주의화를 급속도로 진행시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임기 중에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특징이 임기 보장이잖아요. 못 쫓아내. 그리고 의석이 있기 때문에 탄핵 못해. 그럼 어떻게 요때 빨리 양극화를 진행시켜 놓으면 사회주의화를 확실히 시킬 수가 있어요. 임기 내에. 그래서 그걸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몇몇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애들이 똑똑한 거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뭐까지 돼 있어요? 안보 허물어놨죠? 이제 한미동맹만 약화시키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PLI를 할 게 아니라 망명준비를 지금. 농담이고. 그래가지고 요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제가 지난주에 엄청 바빴는데 어떤 큰 교단에 목사님들 왕창 모이신 데서 특강을 했는데 거기서 중간 쉬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날 따라와서 교수님 좌파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헐. 그래서 계속 피했어 그 목사님. 그랬는데 이분은 좌파 이런 얘기가 싫다 이거예요. 근데 있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네? 좌파가 스스로 좌파라는데 그럼 좌파를 좌파라고 부르지 뭐라 그럴까? 쪽파라고 그럴까? 대파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좌파가 무슨 뜻이요? 그럼 아까 로버트 서비스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스나 엥겔스도 자기들을 사회주의자라고 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용어를 막 써.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고 강조할 때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꼭 쓰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봐서 서비스 교수님이 정리한 것처럼 커뮤니스트들은 다 좌파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그 계열이야. 이분이 이제 마르쿠제라는 분인데 이분을 뭐라고 소개할까 그러다가 내가 이걸 딱 뽑았어. 플레이보이에 등장한 마르크스주의자. 그러니까 원래 마르크스주의랑 플레이보이는 안 어울려. 왜냐면 이거 중국 공산당이 봤으면 큰일 나. 그리고 저 중동의 애들 무슬림 형제단 이런 애들이 보면 이제 큰일 나. 얘네들은 이런 거에 물들이는 이 미제국주의 사탄 마귀의 세력인데 얘네들이 볼 때 그런데 여기에 딱 출연하셨어. 마르크스주의자인데 폼나게 딱 담배 피우시면서. 그래서 교수들 중에 플레이보이에 출연한 유일한 인물이. 이분이 뭐 나름 섹시하셔서 출연한 게 아니고 이론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탁월했던 게 뭐냐면 이놈의 기독교가 맨수인. 그래가지고 내가 뉴조를 반격할 때 그랬잖아. 그래, 니들이 방어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거야? 기독교 파괴? 마르쿠제나 포이어바흐? 그럼 니들 정체가 드러났네. 내가 음모가 아니라 니들 정체가 중요한 거야. 니들 자폭했네. 니들 유물론자지. 헐, 인정했잖아. 어떡할래? 괜히 이정훈 교수 건드렸다가 스스로 유물론자인 걸 인정해버렸네. 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 문명의 성적 끈기. 아까 뭐라 했어요? 로크가 등장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될 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연법을 인식하는 윤리적 책임 있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사고를 치면 안 돼. 죄짓지. 내가 언제 소름이 딱 돋았냐면 이제 뒤에 그 이태리 좌파 중에 가타리라는 친구가 분자혁명 얘기해요. 뭐냐면 삶의 전 영역에서 이제 혁명이 전에는 뭐예요? 자본주의 체제를 엎어버리고 새로 세팅하면 혁명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런 걸로 혁명이 안 돼. 해봤는데 망했잖아요. 얘네들이 어디로 진화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 욕망이 울컥 올라올 때 생활 세계에서 다양하게 아주 세분화돼서 나타나요. 그럴 때 그때마다 그거를 혁명적으로다가 딱 엎어버린 이게 분자혁명.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부일처제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서 갑자기 손석희가 죄책감을 느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이럴 때 혁명적으로다가 왜 꼭 일부일처제야 하는데 이러면서 한동대에서 한 것처럼 한 집에 두세 명씩 살면 좋잖아. 선택적이고 지루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인권이었네. 이러니까 혁명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게 왜 꼭 가정해야 돼? 그랬더니 교회에서 가르쳐. 이거를 혁명적으로 엎어버려. 그랬더니 해방이 됐어. 석희씨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 해방이야. 그 청교도의 위대한 존 오웬 시리즈잖아. 이걸 보다가 회심한 다음에 시리즈 은혜를 받는데 신자의 내주하는 죄. 왜냐면 죄에 꽂혀 있었거든. 근데 믿는다는 나란 존재는
왜 죄에 무력할까 이러면서 그걸 읽는데 와, 시리즈 폭발을 내가. 그러다가 죄 죽이기. 그러니까 이건 완전 뭐 존 오웬 시리즈는 끝내준다. 영국의 혁명사를 다시 공부했대. 그랬더니 크로멜의 분모기인 존 오웬이 왜 탁월하냐. 이런 게 이해가 돼. 영국 정치사가 이해돼.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힐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그 청교도와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 명저야, 명저. 영국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발전된 리더로 등장했냐. 지난 시간에 제가 자본주의 얘기하면서 칼빈의 파워를 설명했죠. 그러면서 루터와 비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루터 교회는 그지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왜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본주의 정신을 구성해서 치고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사회가 형성된 뒤에는 유럽이 한 문화권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반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초기에 왜 칼빈을 추종하는 애들한테서 특별히 자본주의 정신이 나왔냐를 막스 베버가 분석했다 그 말이야. 루터 쪽이 그지라는 뜻이 아니고 그럴 때는 얘네들이 먼저 그걸 치고 나온 데는 칼빈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베버가 찝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영국이 왜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데 탁월하게 치고 나왔냐 먼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대적 관점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체계, 범죄자를 다루는 형법체계를 새롭게 다 발전시켜요. 법체계 전반을 헌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탁월하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나라를 세울 때 굉장히 성경적으로 탁월하게 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지배하게 만들어버려. 근데 이 모델은 어디서 많이 본 거야? 매우 성경적이에요. 존 오웬 보고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구조가 똑같아. 분자혁명하고. 그러니까 신좌파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존 오웬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죄를 어떻게 박살내냐. 그러니까 죄 죽이기가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미세하게 죄가 이렇게 쑥쑥쑥쑥 솟아나거든. 그걸 어떻게 밟아버릴 거냐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탁월하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반대의 길이죠. 똑같은 현상이 되니까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와 이게. 그런데 다탈이나 좌파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혁명을 해서 기존 틀을 깨라. 그러니까 왜 꼭 일부 일처제야만 할까? 한동대에서도 가르치잖아. 그게 인권이래. 그러면 여러 명이 살아봅시다. 이런 게 혁명이야. 그럼 꼭 남자 여자만 있을 필요 뭐 있어? 제3, 제4 있으면 좋잖아. 이게 혁명이에요. 그래서 꼭 그래야만 하는 걸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청교도적인 마인드는 존 오웬답게 어떻게 했냐면 죄가 딱 올라오면 팍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의 거시적 신학 체계를 딱 만들어. 이게 중요한데 이게 적용되는 미시적 관점까지 퍼펙트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돼요. 나이스다. 이게 하는 짓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가 같은데 스타일만 두 갈래로 딱 나누면 이쪽 길이냐 이쪽 길이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쪽 길로 가자는 놈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쇼킹한 게 뭐냐면 고임금을 받는 애들 때문에 노동자들이 인류가 억압에서 해방되는 길을 막어. 그래서 제가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혁명의 장애물이야. 마르쿠제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고임금을 받거든. 현대자동차 노조, 현대중공업 이런 분들이. 그리고 엄청난 복지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혁명의 장애물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좌파 여러분 저와 손잡고 민주노총을 해체시킵시다. 혁명의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비렐름 라이 그 헤어스타일 그분처럼 프로이드한테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프로이드는 무슨 동성애니 근친상간이니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금기시하는 거를 자꾸 병원에 와가지고 진술하는 건 괜찮은데 하라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짜증이 나.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해라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보이에 나가신 거예요. 인기 짱이었다 이 시대에. 교수 중에 마르쿠제만큼 인기 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6.8 혁명의 현장에서 임종석처럼 열심히 뛰던 분이 이분이 다니엘 콩방디야. 콩방디의 친구들은 지금 정신 차리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유의 적들로 등장한 신좌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철부지단. 왜 그러냐면 콩방디가 존경했던 분이 마흐노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러시아 농민운동을 주도했는데 정통 레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주와 싸우고 나치하고도 싸우는데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 마흐노가 무슨 짓을 했냐면 유대인 학살과 사회적 폭력의 화신이었어요. 그런데 얘들은 프랑스의 철부지들은 이분이 좋은 거지.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 호찌민이 그렇게 영웅이에요. 왜냐하면 미제국주의와 싸우니까. 한국에도 한 명의 머저리가 있었으니 이분이 누굴까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지는 거 보고 짜릿했다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
그 머주어리가 대통령인데? 근데 꽁방디나 그 친구들은 정신을 차렸는데 얘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니까 그만큼 철이 들든 거지. 마오의 거만함, 평범함에 반했다 이게. 그리고 호찌민 너무 멋있어요. 그러는데 얘네들이 뭐에 빠졌냐? 미니스커트, 장발, 환각제. 이게 히피 문화와 68 문화잖아요. 테러와 좌파 독재를 찬양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무슨 얘기냐면 마오 시대에 니들이 진짜 중국 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죽어요. 비참하게. 이 친구들이 자본주의와 싸우겠다 하는데 생산관계에만 꽂히면 안 돼. 생활 영역 전 분야에서 자본주의에 오염된 욕망경제 모든 수준에서 다 혁명을 해야 되니까 개인 이것도 탁월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정면으로 종교개혁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개인을 해체시키는. 아까 내가 로크 얘기하면서 서구 정치의 탁월함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세팅되냐 했더니 종교개혁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는 자연법을 인식하는 개인을 얘기했다. 책임의 주체로서의. 그러니까 근대 형법에서 슐트, 책임, 형사 책임의 문제. 요게 가능한 거는 모던한 사회에서만 가능해요. 뭔 말인지 확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걸 해체해야 돼. 안 그러면 혁명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프로테스탄티즘의 해체다. 베버가 말한 모더니티 해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적인 윤리로 세팅된 부부와 가족, 요거 해체해야 돼. 그리고 근대 규율 권력이 생산해내는 2세대 학교. 근데 학교가 위험한데 기독교 학교는 더 위험해. 2배로. 요거 해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활동가 집단, 나 같은 리더 이런 애들 잡아야 돼. 감옥, 동성애 이렇게 해갖고 확장해갖고 모든 전선에서 정치 투쟁해. 이걸 유목주의. 요게 이제 가타리의 분자혁명.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내가 특별히 서비스로다가 미국 공산당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코미디가 뭐냐면 미국 공산당이라는 말을 딱 하면 일단 필이 안 와.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었어 이렇게. 근데 공산당이 없는 동네는 없어요. 대단한 애들이지. 그래서 내가 이건 쥐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인간이 살면 쥐가 있잖아. 근데 미국에선 성공을 못했어.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투표용지에 공화당하고 민주당만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투표용지에 보면 희한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얘들은 나와도 표를 못 얻지. 근데 이분이 나는 헐 이렇게 하는데 홀이야. 헐이 아니고. 근데 이분이 표정 봐봐 벌써.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상이 중요하다는 게 딱 보면 쩐다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근데 나를 보면 귀엽잖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공산당과의 차이. 봐봐 무섭지 않아요? 이분이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 공산당의 서기장을 41년을 했어. 근데 죽을 때까지도 막시즘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1919이 우리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공산당이 창당된 게 1919이야.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1919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 공산당, 공산주의 노동당 이렇게 해갖고 2개가 나왔어요. 근데 국제공산당 코민테르는 하나만 만들어서 가입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동지들도 상해파, 우르쿠추크파 나뉘어가지고 연락 싸웠는데 소련에서 니네 하나로 안 합치면 안 받아준다 이랬어요. 얘네도 마찬가지, 미국도. 그래가지고 21년에 코민테른 지도를 받아서 미국 노동자당으로 통합합니다. 얘네들의 희망은 뭐냐면 미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이제 드디어 사회주의로 이행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주죠. 이민정책에 민감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러시아 이민자들이 왕창 들어왔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유진 데브스가 사회당을 이끌었는데 12년도에 6%를 득표했어요. 이민자들이 왕창 는 거지 러시아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민정책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성경과 무관할 것 같죠. 근데 또 뭐라 그래 얼치기들이 예수님 사랑인데. 그래서 제가 닥쳐라.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무슨 무조건 받아주면 그게 사랑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앉아있어. 그래서 쟤네들이 왜 저럴까 그랬더니 무슬림 형제단 이런 애들을 또 몰라요 또. 그러니까 항상 한국의 문제의 원인이 뭘까를 내가 고민하다가 다 불어졌어. 무지. 무식하니까 답이 없어. 가보개혁 때도 개화파들이 이제 노비 아니니까 다 가세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 했더니 쥐는 만인밖에 없구만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노비 안 하면 안 되겠니? 저는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얘를. 그러는데 해결책이 나왔었어. 복음을 전했더니 얘가 변신했어.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나오잖아요. 꼼방대 버리고 첩 해산시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중에 모하비 있잖아요. 모하비 말고 그 사막 이름이고 와하비라고 들어봤어요. 와사비 말고 와하비즘 들어봤어요? 벌써 여기 수준 높아요 여기. 압둘 하지즈 이런 쿠트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갔어. 그래서 하여튼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빈라덴까지 가면은 이 바보들이 무슨 예수의 사랑으로 그게 무슨 예수님 사랑이 뭔데? 또 흥분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얘기해. 이슬람 얘기하는. 내가 언제 기회 되면은 이정훈 교수가 파악한 이슬람 테러리즘 그거 되게 재밌어. 그래가지고 인종 갈등 이때도 뭐냐면 미국 공산당 애들이 잘하는 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산당은 갈등을 중시해. 갈등을 파고들어야 혁명이 되거든. 갈등 흑인들을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조봉암이 졸업한 학교가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이 있어요. 근데 소련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아시아 애들을 훈련시켜갖고 공산혁명 하려고 세운 대학인데 특별히 조봉암도 여기 졸업생이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 조봉암이 사형당하거든? 내가 과거에 썼던 책에 뭐가 나오냐면 국가폭력 어쩌고 하면서 조봉암을 사법살인했다 이러는 거 나와.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 책을 다 찢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이 흑인들을 보내라 그랬더니 흑인들이 짜증나요. 우리는 왜 저기 노란 애들이랑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니들은 흑인이잖아. 이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달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니들이 공산혁명을 하면 남부의 흑인을 위한 독립공화국을 세워줄게. 그런데 미국 공산당을 공부해보면 뭐랑 잘 연결되냐면 주사파 애들 한국에. 얘네들은 소련을 정통으로 모시기 때문에 모스크바 쪽에서 뭘 해줬다 그러면 영광으로 알고 막 몸을 부르르 떨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모스크바에 종속돼 있었거든. 근데 한국 주사파 애들이 똑같아요. 평양에서 뭐가 내려오면 막 애들이 부르르 떨고. 그다음에 서열이 대표가 높은 게 아니고 평양과 연결된 애가 높은 거야. 이런 것들이 구조가 비슷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철저히 망했다. 미국 공산당. 왕년에 내가 좌파 시절에 뭘 고민을 했냐면 미국에서는 왜 이게 안 통할까? 이게 도대체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파봤어. 연도별로 중요한 모멘텀이 있어. 이때 미국 공산당이 성공할 것 같았는데 꼭 안 돼 이게. 흑인들도 막 침투해가지고 니네 독립공화국 세우면 좋지 않겠냐? 공산혁명 하자 그러면 흑인들이 안 해. 왜 그런 거 같더니 주일날 가가지고 찬양을 너무 잘해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은혜를 막 받아버려. 우와. 그러니까 혁명 의지가 안 생겨. 그래가지고 그 뉴욕에도 그 흑인 교회 하나 있죠. 에비시니언 철치인가? 가본 사람 있어요? 찬양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거기 줄 서갖고 예배 들어가 봤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하고 딱 나왔는데 혁명할래? 그러면 됐어요. 은혜 받고 무슨 혁명을 해? 이러니까 좌절돼요. 와 이래가지고 내가 이 기독교 진짜 얘들 박살 안 내면 혁명 안 된다. 미국의 승리는 어떻게 하냐? 캠퍼스 부흥운동. 중요한 순간마다 뭘 부흥을 해. 그러니까 좌파 입장에서 사회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꼭 중요한 순간에 뭔 부흥이 돼 자꾸. 그래서 이래갖고 은혜 받으면 혁명 의지가 없어진다니까. 에즈베리 대학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닌데 대표적으로 요걸 이제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에 한번 왕창 있었다가 또 70년에 터져요 이게. 69년에 그 미쳐가지고 페스티벌 한 거 있잖아. 그걸 무슨 페스티벌이라 그러지? 그렇지 우드스탁? 우드스탁 페스티벌. 거기서 애들 다 미쳐가지고 막 이거 하고 난리 났잖아. 뻘판에서 3박 4일 동안 잠도 안 자 애들이. 왜냐면 마약을 먹거든. 그래가지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해방이다 이래갖고 반전 반핵 동성애 온갖 주장하면서 거기서 해방이다. 그런 해방은 안 할란다 나는. 왜냐면 아침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그 난리를 치니까 미국이 망할 것 같았거든.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70년에 여기서 난리가 나요. 공개적인 죄 고백, 회심.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내가 좌파적 관점에서 저놈의 부흥이 일어나면 혁명이 안 돼. 진압되니까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지? 이걸 또 내가 궁금하면 못 참아. 그랬더니 구조가 비슷해요 항상.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죄를 각성하고 회개를 해.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이러면 부흥이 돼. 근데 그게 엄청난 속도로 번져요.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게 8일 동안 185시간. 이 가능해? 그러니까 뭐냐면 좌파적 관점에서 8일 동안 185시간 시위해봐. 그럼 힘들거든. 근데 얘들은 감당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면 또 되게 좋아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전미에 퍼졌다. 그래서 큰 부흥이 확산됐다. 이러면 공산당이 안 먹혀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싹 훑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해갖고 반기독교 정책 날려버리는 정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저걸 기반. 후배도 키우고 밑에 애들 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보면 한국이 왜 망하냐? 사람을 키워. 전통이 없어. 그리고 전통을 부정해 항상. 다 나쁘게 만들어. 앞에 걸.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관대한 척하면서 사상 검증 안 하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 이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지금 정리하면서 문재인과 그 일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거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문재인 패거리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기사회생을 하더니 집권까지 했냐? 그럼 그 원인이 어디냐? 그러면 걔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요. 답은 그거예요. 그래놓고 걔들만 욕해. 지금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됩니까? 얘기는 없어. 보면 다 걔들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왜 이 꼴이 됐는지를 원인도 몰라. 원인도. 그래서
과거에 정치가들이 샴페인 먼저 터뜨리고 내 대학 후배니까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사상 검증도 안 된 애들 막 금배지 달게 해주고 이래서 망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80년대 운동권 특유의 문화가 유지될 때 국민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쟤들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폭삭 망해서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존재감 없는 당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뭔 짓거리 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뭘 발굴해야 돼? 탁월한 애들을 발굴해야 돼. 사람을 육성하고. 그래서 신인들을 등판시키고. 이렇게 했으면은 절대 안 뺏기지. 근데 뭔 짓거리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돈 바치는 순서대로 공천해주면 돈 내고 공천받은 애가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 구합니까? 바로 도망가지? 그래 놓고 배신자라고 욕하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래서 어쩌라고. 배신자지 당연히. 아니 배신자가 배신자지 아니에요? 배신자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럼 배신자가 배신자지 뭐야 그러면. 그거 맨날 욕하고 앉아있으면 뭐 할 건데. 지금도 뭐라 그래? 바보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목소리 높이면은 그 사람이 투사잖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미 일본 애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 조총련이랑 통진당이 어떻게 연결되고 평양에서 지령 어떻게 오고. 근데 그 통진당이 활동하는 거를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정당의 자유다 이러면서 관용을 베푸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인 척한 자들 많았죠. 근데 증거를 수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해체시키고 이런 게 진짜 투사지. 바보같이 있다가 길거리 나가가지고 목소리 높이면 투사예요? 그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나라나 중국에 딱 맞는 통치자는 시진핑이야. 일본에 딱 맞는 분은 아베고 우리한테 딱 맞는 사람이 문재인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끝내면서 그 얘기하죠. 내가 기가 찬 게 뭐냐면 그래서 PLI 원데이 특강 같은 데 와야 돼. 200명이나 와가지고 아주 잘 들었는데 일본이 왜 중요하냐 이런 것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기가 찬 게 전직 외교관들이 장차관급 외교관들이 이구동성으로 빨리 한미 미군 주둔 관련해서 분담금 문제 해결하라 이러니까 조선일보에 그게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을 보고 내가 쓰러질 뻔했어. 저는 우파입니다 이러면서. 우파가 이렇게 생각 없이 미국이 주둔하는 거는 미국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전략적 이익을 한국에서 얻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돈을 더 냅니까? 이러면서 이런 주장하는 거 보니 참 우파라고 부르기 한심하군요. 지가 한 수 가르쳐요. 그 밑에 보니까 더 황당해. 전략적 사고를 못해요 이러면서. 이럴 때 돈을 아껴야지. 오 그렇구나. 그래서 폴란드는 아예 IQ가 2자리여서 전 국민이 모든 비용을 다 댈 테니까 미군 영구 주둔해달라고 하는구만. 독일은 트럼프한테 욕먹었죠. 모욕적으로 지난 여름에 브뤼셀에서. 내가 봐도 너무 심하던데. 근데 독일은 동맹 안 깨던데 왜냐면 나토 중요하니까. 그날 라트비아 대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돈을 내는 거는 미국을 위한 게 아니라 나토라고 하는 연합방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라트비아는 여러 번 침략을 당해보고 고통을 겪어보니까 나토가 소중한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침략을 안 당해봤죠. 그러니까 미군이 필요 없죠. 그래가지고 설 연휴 맞춰서 35조를 푼 다음에 그거 다 빚이야. 다음 세대가 갚아야 돼. 공짜는 없어 이 세상에. 그것도 좋댄다. 그런데 뭐는 해? 그거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거 못 주겠다는 미국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17년에 일본 후지 TV에서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그게 일본어로 표현이 됐다고. 거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은 거지 같다. 그 말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진실 게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청와대는 발끈해갖고 그럴 리가 없다. 이런데 내가 볼 때 했어. 왜냐하면 북한의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모노고이 그게 거지야. 요우다. 같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냐 막 이랬는데 내가 또 반박을 했잖아. 페이스북에. 뭐라 그랬냐면 거지를 모욕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지도 경험상 누가 좋은 이웃인지 안다. 왜냐하면 거지 생활의 지혜야. 그래야 거지도 살 수 있거든. 누가 좋은 이웃인지 구분 못하면 거지도 죽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지만도 못하다. 우리가 그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딱 맞는 대통령은 역시 문재인. 그러니까 바보 우파들은 문재인 치하에서 살아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너무하잖아. 그래서 PLI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을 바꿔야 돼요. 고기 불판. 아저씨 판을 좀 바꿔주세요. 계속 거기서 그 벗겨내면서 구우려고 하지 말고 판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판을 바꿀 수 있는 인재로 변신하려면 PLI를 들어야 됩니다.